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유성입니다. 드디어 연통TV에서 저한테 딱 맞는 코너를 하나 줬습니다. 제가 또 영화학과 학도 아닙니까? 우리 악도 PD가 저한테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 공동무비가 이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최고의 기대작 백두산 만나보러 왔거든요. 제가 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 백두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할 테니까 저와 함께 영화 보러 출발! 대한민국 건축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백두산 활발생. 여기는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사상 초유의 재난 사태를 막기 위해서 결성된 K-어벤져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백두산 화산 폭발을 막고 한반도를 구해낼 수 있을까? 자, 이제부터 그러면 이병헌 씨의 북한 사투리 전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들이 왔네? 사실하고 좀 다른데. 아따 시구라. 지도 뱉어. 내가 아직 보험 깰 때가 안 돼서 지도 없어도 되겠어? 이준평 동무의 사투리는 한마디로 굉장히 맛깔이 났습니다. 네, 자, 이병헌 씨가 처음에는 제가 좀 의아했어요. 북한 사투리가 아니라 조금은 우리한테 친숙한 언어를 사용해서 저는 이 영화 약간 가볍게 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갑자기 돌변하면서 북한 사투리를 구사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또 이병헌 씨 특유의 그 묵직한 저음, 목소리로 북한 사투리를 뭔가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그 내래, 그랬습니다, 아바지, 이런 거는 빠지지 않는 북한 사투리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은 미디어적인 북한 사투리인데 그거 말고도 특유의 그 이병헌 씨의 약간 유머러스함과 진지함이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북한 사투리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뭐랄까요, 멋있어 보였어요. 저 정도의 북한 사투리면 난 그냥 썼을 걸 하는 그런 느낌도. 공동 무비구역의 박이성이 내리는 별점은 3개 반입니다. 꽤 푸짐하게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병헌이 그 구사하는 북한 사투리 저한테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다. 사투리 연기 괜찮았다. 그리고 북한 내부를 만들어 놓은 세트들, 굉장히 그 현대 보여지는 모습들을 많이 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좀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개 반으로 가겠습니다. 백두산 영화 한줄평, 한반도는 뭉쳐야 산다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한 공동 무비구역 어땠나요? 첫 시간이라 굉장히 제가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정보를 못 드린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성원과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다면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박이성과 함께하는 공동 무비구역.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사랑의 불시착에 대해서 요모조모 따져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손예진이 평양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14시간 동안 기차가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실화일까요? 후라이 아닙니까? 후라이까지 마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십시다. 네, 북한에서 열차를 찾아보면요, 이런 일은 정말 안 일어나면 이상해요. 이 열차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됩니다. 기차를 타면 평균 한두 번은 무조건 이렇게 장시간 정차가 돼요. 12시간이 아니라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 열차가 서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전기 사정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는 북한에서 정말 실제 일어나는 일이고요. 요거를 많은 사람들의 북한에서 오신 사람들이 고증을 통해서 영화에 녹여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열차가 이제 정차를 하고 나서 12시간 동안 이제 서 있다 보니까 저기서 사람들이 막 달려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진짜입니다. 네, 자, 북한에서 메뚜기 장사꾼이라고 하는 장사꾼들이 열차가 서면 열차 주변에 와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걸 판매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오버된 게 좀 있더라고요. 저는 막 그 기차가 서니까 메뚜기 장사꾼들이 막 달려와요. 막 넘어지면서. 이거 좀 오버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은 열차 서기 전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네, 메뚜기 장사꾼들이. 그리고 쫙 펼쳐놓고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합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칫솔, 치약, 심지어는 새순물, 그리고 뜨거운 물과 찬물, 가격대 다르게 다 판매가 돼요. 발 씻는 물까지 심지어는 있습니다. 수건, 비누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서 손예진이 춥다고 하니까 이불을 가져다가 이렇게 덮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거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비닐하우스까지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차가 이틀, 3일, 일주일씩 서 있다 보니까 밖에서 잠을 자는데 추웠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도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크기와
따뜻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 게 다 판매가 돼요. 그리고 또 드라마에서는 기차가 서 있을 때 불을 피워놓고 옥수수를 강냉이를 구워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강냉이 감자, 사실 그것도 조금은 로맨틱함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북한의 장사꾼들이 이미 강냉이 옥수수 다 삶아서 딱 해가지고 나와서 판매합니다. 예,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삶아서 사는 거 먹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돼요. 드라마의 극을 위해서 이렇게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 열차 안에 침대 칸이 나오잖아요.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그럼 진짜 없는 줄 아시는데 있습니다. 북한 열차에 침대 칸이 있어요. 이거 후라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북한 열차에도 여러 가지 열차, 객차라고 하는데, 사실 객차 안에도 뭐 1등석, 2등석, 침대 칸, 그리고 뭐 일반석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 열차는 제가 말한 것처럼 일주일씩 막 가다 보니까 침대 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티켓도 비싸고 구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리정육 동무는 뭐 높은 사람이니까 구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은 사랑의 불시착이 아니죠. 네, 북한의 불연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어땠나요? 네, 옥수수 먹고 싶습니까? 자, 오늘 컨텐츠도 여러분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누르고 가야죠. 제가 남한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남한에 살면서 어떤 영화가 제일 재밌었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영화 학도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배우는 입장에서 어떤 영화가 정말 재밌고 이런 영화는 좀 가치가 있다 하는 영화 3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영화 한번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그럴까요? 3위 바로 과속 스캔들입니다. 이 영화가 2008년도 당시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국사에 딱 나와서 크리스마스를 딱 보낼 때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사실 제가 이 영화가 정말 강렬하게 인상에 남았던 이유가 미혼모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남한에 와서 처음으로 미혼모에 대한 단어를 접하고, 북한에 있을 때는 시집을 안 가고 여자가 애를 낳는다,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가석 스캔들이 저한테는 좀 뭐랄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어린 친구 썩썩 기억나시죠? 뭐 어떻게 많이 비슷했나요? 아니었으면 뭐 별 수 없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2위는 바로 제가 남한사에 나와서 정착을 하는 과정에 정말 많은 웃음과 힘이 됐던 영화, 김지훈 감독의 넘넘넘.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했던 이유가 제 인생에서 너 인생 드라마 뭐야? 이러면 올인이었어요. 멋있던 배우 바로 이병헌 씨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봤는데 이병헌 씨에 대한 팬적인 감정이 좀 떠났어요. 왜냐면 너무 무섭게 나오고 머리 이렇게 기르고. 이 영화에서 제가 새로운 캐릭터를 발견한 게 송강호 배우였습니다. 야, 연기를 얼마나 이렇게 맛깔나게 잘하는지. 제가 사실 수많은 영화 중에 2008년도에 나온 영화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사회에 처음 나와서 좀 힘들었는데 이런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잠깐 시간을 잊고,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가 정말 적중했다. 그래서 2위로 넘넘넘을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대망의 1위, 바로 1위는 여러분 코리아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1991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알고 있고요. 91년에 대한민국의 그 탁구의 열풍을 불어온 탁구의 여제라고 할 수 있는 현정화 선수를 다룬 영화, 남북 단일팀이 결성이 되고 세계 선수권에 나와서 경기를 치르는 모습,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이 영화가 제가 정말 와닿았던 이유가 어떤 분단의 아픔을 스포츠라는 매개체를 이제 녹여내는 걸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고, 그 선수들이 마지막에 헤어질 때 그때를 보면서 정말 저도 펑펑 울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화의 간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배우 한예리 씨가 함흥 사투리를 합니다, 거기서. 근데 그 함흥 사투리가 얼마나 맛깔나는지, 이 영화에서 예전에 탈북민 배우 중에 한 분이 여기 출연해가지고 언어 코디를 하면서 직접 이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크게 와닿았던 영화예요. 오늘 이렇게 남한에 와서 정말 최고로 감동을 받았던 영화 3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들려요. 네, 즐거우셨다고. 네,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누르고 가는 걸로 저희가 합의 봤죠? 연통TV 구독자 여러분, 공동무비구역의 박유성입니다. 싸늘했던 극장가에 드디어 발걸음들이 하나둘 보입니다. 영화 강철비2가 개봉해서가 아닌가 싶어요. 한반도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러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남북미 정상들이 한 곳에 모여서 착당 모의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보고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강철비2 지금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영화를 바로 보고 저는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강철비2 어땠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전 이 대목이 가장 슬펐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협정하는 협정서에 대한민국이 사인할 곳이 없다. 현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나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I'm gonna take your nukes back home. 많은 사람들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하면 딕테이터십, 독재 정권은 다 본인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그런 부분을 깨줍니다. 북한이라고 해서 혼자서 결심하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의미심장한 대사인 것 같아요. 미국 스무스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Speak English? Why not? 왜 하면 안 돼? 약간 이렇게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파라는 점을 고려해서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거의 통역관으로 활동하거든요. 영화상에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북한 그 김 위원장을 연기하는 유연석 씨가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합니다. I'm tired. This is my ship. 스위스에서 유학했는데 이건 약간 미국식 발음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남북미 정상들이 한 곳에 납치된다. 깜찍한 설정 자체도 사실 재밌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요, 남북미가 합쳐서 이제 평화협정을 하는 데는 세 나라만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많이 던져줍니다. 일본도 껴있고 중국도 껴있고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엮이면서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렇지만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는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쭉 지금까지 외쳐왔고 당연한 얘기. 독도는 우리 땅. 야, 이게 사실상 이 영화에서 드러납니다. 예. 집시키면 독도 전쟁이요. 전쟁이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북한의 게 계획인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다 말하는 거예요. 너무 다 말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너무 스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뭐 남북미 정상들이 한 곳에 모였다가 그냥 기적적으로 탈출하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한반도가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석 씨의 북한 사투리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유연석 씨는요, 북한말보다는 영어를 더 많이 써요. 여기서 곽도원 배우가 북한말을 더 많이 씁니다. 전형적으로 나오는 미디어가 보여주는 북한말, 어마니 따신 밥 먹겠으면 입 닥치라, 어마니 이런 거는 사실 아직도 클리셰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영화에서는 각도원 씨가 사용하는 어떤 북한 단어들이 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게 수태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수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 이거 영화 보고 나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동 무비구역 강철비2의 저의 한 줄평은 웃음 뒤에 감춰진 강철비극입니다. 강철비2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화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고 나서 이 영상 수태 재밌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